왕초보를 위한 윈도우 10 컴퓨터 기본 사용 설명 첫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화면 구성과 마우스 사용법, 한컴 타자 연습, 메모장 실행, 창 다루기, 키보드 기능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우스 사용법에는 클릭이라는 동작과 더블 클릭이라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방향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무조건 사용은 다 왼쪽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오른쪽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제가 반드시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는 영역이 바탕화면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바탕화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바탕화면에는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바탕화면에 아이콘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콘이라는 건 내 PC, 네트워크 휴지통, 그리고 유저에도 보니까 유저에도 화살표 모양은 없으니까 얘도 아이콘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아이콘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 모양이 나타나 있는 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아이콘을 삭제하시면 다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는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었고, 그리고 왼쪽 맨 아래 보시면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 시작 버튼의 용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바탕화면에 없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시작 버튼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 버튼 옆으로 쭉 긴 막대 영역이 작업 표시줄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빈 공간 영역에서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자, 클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왼쪽 방향이겠죠? 네,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셨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뉴를 없애고 싶어요. 메뉴를 없애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빈 공간 영역에서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사라지죠. 자, 집에 가셔서 더블클릭 속도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더블클릭 속도 확인하시려면 먼저 시작 버튼 선택을 합니다. 자, 시작 버튼 선택하시면 그 위에 톱니바퀴 모양, 네, 마우스 가져가면 설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설정 안에 장치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장치로 들어갑니다. 장치에서는 우리 왼쪽 영역에 보시면 마우스라고 보이시죠? 자, 마우스를 선택합니다. 자, 마우스를 선택했더니 자, 여기 오른쪽 관련 설정이라는 부분 아래 보면 추가 마우스 옵션, 자, 이 부분이죠?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추가 마우스 옵션 선택을 하시면 자, 화면에는 마우스 속성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중간입니다. 2번 클릭 속도. 자, 2번 클릭 속도가 빠름 쪽으로 설정이 되셨을 때는 자, 테스트를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면 노란 서류철 모양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속도가 빠름 쪽에 가 있으면 어지간히 빨리 안 하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속도를 느림 쪽으로 옮겨 놓으셔야지. 자, 여기 더블 클릭하실 때 속도를 조금 천천히 더블 클릭하시더라도 더블 클릭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느림 쪽으로 속도 조절이 되시면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화면을 자, 더 이상 사용 안 하실 거다 그러면 화면을 닫으셔야 되죠. 화면을 닫으실 때는 오른쪽에 X 버튼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버튼 명칭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닫기. 자, 닫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닫기 버튼 클릭. 자, 이제 타잔스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없을 때는 자, 다시 시작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시작 버튼 선택하시면 네, 프로그램 목록들이 나오죠. 자, 이 목록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름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 가운데 굴리는 부분을 마우스 휠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마우스 휠을 자, 천천히 화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시면
자, 쭉 내려가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을 찾으실 수 있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를 클릭하시면 자, 한글과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또 밑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자,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 실행되시면 자,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건 자, 로그인 아래 보시면 혼자 하기라는 부분이 있죠. 자, 먼저 혼자 하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타자 연습 화면 시작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여기 화면 하단에 있는 내용이죠.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자, 자판이라고 해서 자판 종류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자판 종류가 2벌씩 표준이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또는 쿼티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판 2벌씩 표준일 때는 어떤 타자 연습을 하시겠다고요? 한글. 쿼티라고 표시가 되면 영문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2벌씩 표준인가요? 아니면 쿼티인가요? 자, 자판 종류가 2벌씩 표준이면 한글 타자고 쿼티면 영문 타자인데요. 자, 오늘은 영문 타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 통계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설정 통계를 선택,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정 통계를 클릭하시면 화면 여기 위쪽입니다. 자, 글자판 선택에서 한글이라고 표시됐는지 영문이라고 표시됐는지에 따라서 글자판 종류가 2벌씩 또는 쿼티라고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영문 타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영어라고 표시가 됐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글자판이 영어라고 선택이 되셨으면 네, 오른쪽 아래에 돌아가기라고 보이시죠? 네,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돌아가기 선택하시고 나면 화면 아래에 자판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쿼티라고 설정이 되죠. 그럼 단계는 1단계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1단계라고 여기 위에 표시가 됐어요. 자, 1단계 그리고 자리는 이 자리를 연습합니다. 색깔 표시가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시작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 버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손가락 4개씩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요 자리 손가락을 올려 놓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양쪽 2번째 손가락이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2번째 손가락은 우리 영문에서는 F자리죠. 그리고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은 J자리. 이렇게 지금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약간 볼록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2자리가 자리를 잘 잡으면 나머지 손가락은 버튼 위에 하나씩 살짝 올려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지금 표시된 요 자리 있죠? 색깔이 표시된 자리 손가락을 누르시면 되세요. 자, 이제 타자 연습하셨고요. 자, 타자 연습하시던 화면은 창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자 연습에서는 끝낼까요? 라고 묻죠? 네, 그럼 여기서는 끝냄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메모장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 버튼을 먼저 선택하시면 자, 시작 버튼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목록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면 마우스 휠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셔서 자, 안에 보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까지 자, 여기는 알파벳 순으로 위쪽이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표시되는 곳까지 가셔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던 거기 때문에요. 클릭을 하면 그 아래로 풀려요.
이름이. 자, 그럼 여기에서 쭉 아래로 보면, 자, 먼저 영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이름이 나와요. 자, 메모장 보이세요? 네, 메모장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실행하셨는데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목 없음 메모장이라고 표시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입니다. 그러니까 요 줄이. 이 줄이 제목 표시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우스 포인터를 이 제목 표시줄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고요. 자, 이 마우스 포인터를 제목 표시줄 영역에 가져가셔서 드래그, 자, 쭉 위로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화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 3개를 창 조절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중에 버튼 하나는 알고 계시죠? 닫기 버튼. 세 번째는 요 닫기 버튼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닫기 버튼 사용하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버튼. 자, 이 첫 번째 버튼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보세요. 얘 이름은 최소화 버튼입니다. 자, 이 최소화 버튼이라는 거는요, 자, 이 최소화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최소화 버튼을 눌렀더니 작업 표시 줄에 프로그램이 내려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맨 끝에 있으실 거예요. 여기죠. 자, 그러면 이 최소화 버튼이라는 거는, 자, 내가 잠시 바탕화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는 메모장의 화면을 가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잠깐 내려가 있어. 이 의미가 최소화예요. 작업 표시줄에 내려가 있는 메모장 아이콘을 찾으셔서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창 크기가 모니터 크기만큼 확대되는 거죠. 꽉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이, 자, 얘 버튼이 모양이 바뀌면서요, 이름도 바뀌어요. 조금 전에 사각형이 하나일 때는 최대화였지만 지금은 사각형이 2개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화면이 모니터 크기만큼 꽉 채워졌잖아요. 자, 다시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전 크기로 복원을 누르면 원래 크기만큼, 이전 크기만큼 되돌아갈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자, 창 크기가, 자,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최대화를 눌렀더니 너무 커.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화면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실 때는, 자, 먼저 우리 화면을 마우스 포인터를요, 화면 오른쪽 경계선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오나요? 네, 좌우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드래그라는 용어 아시죠? 자, 드래그를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창 크기가 커질 거란 얘기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창 크기가 작아질 거란 얘기죠. 뭐만 늘어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나요? 너비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높이를 늘리거나 줄이겠다라고 하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위쪽이나 아래쪽 경계선, 화면의 경계선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면,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 모양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모양 바뀌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창 크기가 높아지고요. 아래로 드래그하면 창 크기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높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너비 높이를 같이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보통 우리 사용되는 위치가 모서리, 오른쪽 아래 모서리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 모서리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면 이번에 대각선 방향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네, 이때 아래로 드래그하면 너비 높이가 같이 늘어나거나, 자, 위로 드래그하시면 너비 높이가 같이 줄어들죠. 자, 이렇게 지금 모양 너비를 늘릴 거냐, 높이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따라서 모서리 조절점 이용하면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장 화면은 다시 최대화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맨 앞에 깜빡이고 있는 커서가 있습니다. 자,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시면 입력하시는 글자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제목 없음 메모장,
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제목 없음 메모장 부분이 뭐였나요? 제목 표시줄이었죠. 자, 그럼 제목 표시줄 아래 보시면 파일부터 도움말이라는 메뉴 표시줄 영역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메뉴 표시줄 아래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먼저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글자를 입력하시는데요. 일단 숫자 1부터 10까지 입력해 주세요. 자, 커서가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커서를 다음 줄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제가 프린트 드렸는데요. 프린트해 보시면 12번. 자, 12번에 보시면 엔터라는 키예요. 자, 그럼 그 위치를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엔터라는 위치가 어딘지 보시고 누르시면 돼요. 자, 여러 번 한번 눌러보세요. 엔터 여러 번. 자, 이번엔 우리 엔터라는 키 조금 전에 누르셨죠? 네, 엔터 키 바로 위에 프린트에서는 13번 백스페이스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커서가 한 줄씩 위로 올라가는지 보세요. 네, 그리고 커서의 위치는 자, 지금처럼 두 번째 줄로 이동될 때까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하실 때 자, 11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사이를 띄우고 싶어요. 자, 한 칸 사이를 띄우겠다라고 하실 때 프린트해 보시면 9번. 자, 이 키를 스페이스 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1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겠다 그럴 때 스페이스 바를 한 번씩 누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를 한 칸씩 띄우면서 숫자 20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다시 엔터 줄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21부터 30까지 숫자를 입력하시는데요. 자, 마찬가지 숫자 사이를 띄우면서 자, 21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누르시고요. 22. 자, 이렇게 해서 30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커서의 위치를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프린트해 보시면 16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프린트에서 이제 홈이라는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키보드에서 같은 홈이라는 위치를 찾아서 눌러보세요. 네, 이번에는 커서를 다시 문장의 맨 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키 바로 아래 우리 프린트에서는 17번 엔드 키를 누르시면 글자 입력하셨던 맨 뒤로 커서가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의 위치를 글자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할 때는 홈, 커서가 문장의 맨 뒤로 이동이 될 때는 end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다시 홈키를 누르셔서 커서가 글자 맨 앞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되셨죠? 21 앞에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보니까 26부터 문장을 다음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이때 커서로 옮길 때 가장 빠르게 이동되는 건 마우스 클릭입니다. 자, 그럼 26 앞에다 클릭하시고요. 네, 커서가 이동이 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커서 뒤에 있는 글자들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커서가 앞에 있으니까 커서만 다시 아랫줄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엔드키를 한번 누르시면 커서가 문장의 뒤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커서 뒤에 아무것도 없죠? 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커서만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할 겁니다. 자, 글자를 자, 그냥 손 가는 대로 글자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입력되는 글자가 영문 소문자가 입력되는 경우가 영문 소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입력이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영어를 입력할 건데요. 나는 다 대문자를 입력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엔터 한번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 대문자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자, 우리 프린트해 보시면 이번에 3번 찾아보세요. 자, 이 3번 키가 캡슐락이라는 키예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찾아보시고요.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글자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엔터. 자, 지금 캡슐락 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글자는 대문자를 입력해야 될 때는요. 자, 이번에 우리 프린트에서 보시면 캡슐락 키 바로 아래 보시면 4번 프린트 4번입니다. 쉬프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대문자를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하나 입력해 보세요. 자, 나머지는 소문자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엔 쉬프트를 누르시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닫겠습니다. 자, 창 닫으실 때는 오른쪽 위에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닫기 버튼 선택하시면 자, 메모장 프로그램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셨었기 때문에요. 저장할지 묻습니다. 자, 우리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저장 안 함. 자,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